블로그를 시작한 지 10일 만에 일반 문자 수 100명을 찍었습니다. 지인이 새롭게 블로그를 시작한다고 해서 키워드 선정 방법과 상위 노출 방법 두 가지를 알려주고 꾸준히 실천한 결과였습니다. 이 방법은 오늘 영상과 함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블로그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게 있죠. 바로 상위 노출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각자 이미 알고 계시는 상위 노출 방법이 나름 있으실 겁니다. 각자 알고 계시는 그 방법과 더불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까지 함께 적용하신다면 아마 더 많은 글들을 원하는 키워드에 상위 노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제는 모처럼 클라이언트 두 곳 미팅을 다녀왔습니다. 두 곳 모두 지금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는 전문직인데요.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지금 전문직 브랜드 블로그를 대행해주는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매월 블로그 데이터를 클라이언트께 모두 보여주면서 한 달 동안의 성과를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도 드리고 분석 자료와 함께 월간 성과를 나누고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블로그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던 대표님들이 이제 6개월 정도가 되니 제가 말하는 걸 대부분 잘 이해하십니다. 인스타도 하고 다른 광고도 하는데 결국 전문직은 네이버가 가장 최고다라는 말씀도 하기도 합니다. 좀 더 여기 업체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자면 한 곳은 기존의 직원들이 꾸준히 돌아가며 글을 발행하며 열심히 운영을 해왔지만 의미 없는 복사 붙여넣기 글만 계속해서 쌓여오고 있었습니다. 키워드 잡는 방법을 몰라서 노출도 전혀 안 되고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맡아 지금은 블로그를 계속 키워드리고 있습니다. 방문자 수는 2,000명대에서 한 4,000에서 5,000명대로 2배 정도 늘었고요. 다른 한 곳은 나름 디자인도 예쁘게 신경을 쓰고 글도 좀 퀄리티 있게 썼지만 하루에 10명도 채 오지 않는 아무도 보지 않는 글만 쌓이는 블로그였었습니다. 그랬던 그 블로그들이 지금은 2배 그리고 60배씩이나 방문자 수가 늘어나며 지금도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전문직 특성상 월 검색량 100도 안 되는 작은 키워드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걸 감안하면 준체 2의 블로그로 이 정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는 게 기분 좋은 일이긴 합니다. 특히 어제는 두 곳 모두 블로그를 통해 계속해서 문의가 오고 한 곳은 계약까지 이루어졌다고 해서 미팅 분위기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온라인 설문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상담이 들어오고 미팅하는 중간에도 블로그를 보고 연락 준다고 전화가 오는 등 6개월 동안 꾸준히 쌓아간 효과가 점점 체감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마케팅 기획과 이기는 키워드 상위 노출 그리고 설득력 이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가 상위 노출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기는 키워드를 활용한 상위 노출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개인 블로그를 키우는 분들과 업체 블로그를 운영하는 분들이죠. 각자 운영 목적과 성격은 약간 다르지만 결국 이분들이 직접 뛰는 필드는 같습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경제 분야의 인플루언서 블로거 분들과 세무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들은 같은 키워드에서 경쟁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미용 건강 관련 키워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생활건강, 뷰티 분야의 블로거분들과 피부과 의원들의 블로그가 서로 경쟁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누가 더 센 키워드를 상위 노출시키고 그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는가가 관건이 될 텐데요. 결국에는 상위 노출을 할 줄 알아야 블로그를 키우거나 트래픽을 가지고 올 수 있고 블로그를 통한 수익과 매출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집중해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찍다 보니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너무 길면 2부로 나눠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노출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블로그 현재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몇 살인지 그리고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 그 사람이 뭘 먹을 수 있을지 알겠죠? 이제 막 태어나서 응애응애하고 있는 블로그라면 아직 어른들이 먹는 밥과 반찬을 먹지 못합니다. 분유를 먹고 우유를 먹고 이유식을 먹어야 합니다. 블로그도 마찬가지인데요. 갓 태어난 블로그는 아기와 같습니다. 따라서 아주 작은 소형 키워드부터 잡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키워드를 사용해서 여러 포스팅을 작성하거나 대괄호를 활용해서 시리즈물임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제목들은 블로그 성장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본인의 블로그에 글을 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골라 글을 쌓아가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주제, 두 번째 내가 기획한 시리즈, 세 번째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거나 후기를 남기는 컨텐츠 이렇게 세 가지를 주로 씁니다. 블로그 글을 기획할 때 키워드를 생각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내용의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닙니다. 블로그는 철저하게 키워드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배경 지식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
그냥 키워드를 잡아서 노출시킨다라는 대원칙을 세우고 그에 맞는 전략을 짜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를 처음 생성했다면, 그리고 방치했다가 다시 쓰려고 한다면 내가 잡을 수 있는 키워드는 아주 작은 소형 키워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월 검색량 500짜리 키워드를 써서 상위 노출을 못 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50짜리 키워드에 상위 노출시키는 것이 낫습니다. 어차피 블로그는 작은 키워드서부터 꾸준히 잡아가야 결국에는 좋습니다. 이는 C랭크랑 관련이 있는데요. C랭크는 간단히 말해서 블로그의 전문성이 높으면 그 블로그의 글에 더 좋은 점수를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C랭크에 대한 별도의 영상을 제작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설명은 블로그 지수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음 블로그가 태어나면 준체 2로 확인이 됩니다. 키워드를 잘 선정해서 사람들이 특정 키워드를 검색해 우리 블로그로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럴수록 내 블로그는 더 좋은 점수를 얻습니다. 지수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상위 노출에 있어서 지수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요. 지금 네이버 로직이 스마트 블록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서 예전보다는 그 영향력이 덜해졌지만 결국에는 블로그 자체의 힘이 좋아야 한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유효할 것입니다. 이것도 C랭크에 대한 개념과 연결해서 추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인 블로그의 지수를 알았다면 두 번째로는 내가 잡을 수 있는 키워드를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고려해 보셔야 하는데요. 기존에는 블로그를 잘 키워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블로그는 하나의 카테고리와 주제에 대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쌓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내가 잡을 키워드는 내 블로그 주제와 연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육아 블로그라면 육아와 관련된 키워드를 지속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네이버가 여러분의 블로그가 어떤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지 어떻게 알까요? 바로 이 블로그에 써있는 키워드들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 한 개의 포스팅을 분석한 결과 각 카테고리별로 키워드가 분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각 단어가 속한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고 네이버 알고리즘이 이것을 보고 이 블로그는 어떤 주제를 주로 다루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 포스팅들이 쌓여서 네이버 봇이 우리 블로그에 들어와서 보기에 우리 블로그가 어떤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키워드는 어떻게 찾아야 하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네이버 광고라고 검색을 해서 여기 네이버 검색 광고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면 지금은 로그인이 되어 있어서 저는 이렇게 뜨는데 로그인을 일단은 하시고 본 화면에서 광고 플랫폼 바로가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도구에서 키워드 도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엄마표 영어, 아이랑 가볼 만한 곳, 이렇게 검색을 했다고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를 하면 이렇게 연관된 키워드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검색한 키워드 외에도 이 키워드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밑에 쭉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정보는 사실 이 월간 검색 수입니다. PC와 모바일이 각각 얼마 정도 검색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 PC로 검색 결과, 모바일 검색 결과 둘 합한 결과가 월간 검색 수가 되겠습니다. 이 파일을 우리는 여기서 필터를 걸어서 원하는 키워드가 들어있는 키워드를 추출을 해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사실 엑셀 통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먼저 받아줍니다. 다운로드를 받으면 엑셀 파일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사실 키워드와 월간 검색 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고 삽입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새롭게 나타낸 탭에 합이라고 쳐주고 이 두 가지를 더해주는 수식을 걸어줍니다. 이렇게 걸고 여기서 우측 하단에 있는 점을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게 되죠.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주고 여기를 정렬을 해줍니다.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면 지금 여기 보면 월간 검색 수가 10보다 작다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이 정도 되는 검색량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모바일이나 PC 중에 둘 중 하나만 이렇게 뜨더라도 그냥 우리는 삭제를 해주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서 여기까지 삭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키워드 순서대로, 큰 키워드 순서대로 쭉 나오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키워드와 크게 상관없는 키워드들이 있으면 이렇게 그냥 삭제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키워드들이 검색이 됐죠.
자, 이제 우리의 카테고리에 있는 키워드를 충분히 뽑아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의 대부분 100개에서 500개 정도의 키워드가 추려질 겁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내 블로그로 잡을 수 있는 키워드를 뽑아내는 겁니다. 흔히 경쟁 강도를 보고 들어가거나 월 검색량을 보고 골라내는 방법이 좀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것 말고도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키워드를 저는 이기는 키워드라고 부릅니다. 영상이 좀 길어져서 다음 영상에서 이기는 키워드를 어떻게 뽑아내고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상위 노출 이기는 키워드 잡는 방법, 판, 무기, 타겟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니, 블로그는 키워드를 잡아야 한다는데 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으로 진짜 90% 이상은 완벽하게 상위 노출 끝내버리실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블로그는 키워드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용이 많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난 영상에서처럼 우리가 키워드를 추출했으면 이제 그중 내가 쓸 키워드를 추려야 합니다. 몇백 개가 되는 키워드들 중에 뭘 추려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냥 위에서부터 쭉 보면서 러프하게 정말 이건 죽어도 안 쓸 것 같다 라는 키워드만 하나 이렇게 삭제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키워드를 검색량 낮은 순으로 정렬을 하면 좋습니다. 일단 키워드는 이 정도로 보관을 해두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다시 툴을 활용해서 어떻게 쓰는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한 번만 더 강조하자면 키워드를 잡지 못하면 네이버 블로그를 하는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블로그를 통해 수익화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가 쓴 글을 알려야 하는 것이 숙명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네이버에 어떤 검색어를 검색한 뒤 그 화면에서 내 글을 보고 클릭하고 블로그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1차 목적, 그리고 들어온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오래 머무는 것이 2차 목적입니다. 제가 상위 노출을 위해 알아야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쌓을 판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가진 무기를 알아야 하고, 우리가 잡을 타겟을 알아야 합니다. 키워드 하나 말하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한가 싶죠?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쌓을 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어디서 쌓을 것인지 그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쌓은다는 표현이 좀 세긴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함이니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 결과는 2024년 3월 현재 크게 두 가지 로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는 인기글 탭과 다른 하나는 스마트 블록인데요. 사람들은 검색 결과를 별 생각 없이 노출해준 대로 보겠지만 네이버는 검색어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결과값과 결과 장면을 다르게 노출시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잡고 싶은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인기글 탭이 나오느냐, 스마트 블록이 나오느냐를 일단 알아야 합니다. 내가 쌓을 판이 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린이 교구라고 검색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월 검색량 370짜리의 작은 키워드입니다. 쭉 내려서 여기에 노출되어 있는 글들을 보면 여기 인기글이라고 된 걸 볼 수 있죠. 이것이 인기글 탭입니다. 이처럼 주로 검색량이 적은 중소형 키워드들이 이런 형태로 검색 결과가 나타나는 편입니다. 반면에 스마트 블록은 상대적으로 큰 키워드들이 주를 이룹니다. 어린이 장난감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2024년 3월 현재 월 검색량 3090 정도의 키워드고요. 이 키워드 검색 결과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쭉 내리다 보면 인기 주제라고 해서 블록 형태로 구분해서 검색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스마트하게 블록 형태로 검색 결과를 보여준다 해서 스마트 블록이라고 합니다. 또한 검색하는 사람에 따라 맞춤형으로 약간씩 다르게 노출을 시키기도 하고 상위 노출되는 글들도 자주 변경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네이버는 거의 대부분의 검색 결과를 스마트 블록으로 바꿔가려고 할 것입니다. 검색 결과뿐만 아니라 네이버 서비스의 다른 곳들도 스마트 블록을 점점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우리가 쌓을 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내가 잡으려고 하는 키워드의 검색 결과가 인기글 탭인지 스마트 블록인지를 먼저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는 블로거라면 스마트 블록은 생각하지 말고 검색했을 때 인기글 탭이 나오는 키워드만 추려서 그걸 하나씩 잡아가야 합니다.
특히 검색량 100에서 300 사이에 있는 작은 키워드라도 내가 확실히 잡을 수 있다면 그걸 잡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 정도 규모의 키워드만 잡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 영상에서 10일 만에 일방문자 수 100명을 찍었다는 그 블로그도 처음에는 그렇게 작은 키워드를 하나씩 잡아서 달성한 수치고요. 지금은 월 검색량 1000 정도 수준의 키워드에서도 5위 안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포스팅이 10개, 20개, 30개가 쭉쭉쭉쭉 계속 쌓이면 상위 노출된 포스팅을 통해 우리 블로그로의 검색 유입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지수는 점점 상승해서 결국에는 더 많은 키워드를 잡을 수 있는 블로그가 되는 것입니다. 한 달 정도 이렇게 인기글 탭에 있는 키워드를 잡고 나면 그 다음 스마트 블록을 노려보면 됩니다. 스마트 블록에 노출시키는 방법은 저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고 실제로 지금도 꾸준히 노출시키고 있는데요. 이 방법도 추후 구독자님들께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료 강의로 많은 분들이 알려주고 있는 걸로 알지만 100% 이거다라고 밝혀진 건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방식도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시도하고 데이터를 쌓고 있으니 그 정확도는 점점 올라가서 나중에는 이 로직이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입니다. 게임을 한다고 하면 내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죠.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로그에서 무기라고 하면 내 블로그를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블로그에는 지수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최저가 블로그, 저품질 블로그라는 말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블로그 자체의 신뢰도가 높아 노출에 유리한 블로그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내 블로그의 지수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지수를 조회하는 사이트는 리드뷰, 블덱스, 블로그 스탠다드, 블로그 연구소 등 생각보다 많은 곳들이 있는데요. 무료로 쓸 수 있는 사이트 중 가장 유용한 블덱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네이버에 블덱스라고 검색을 하고 여기 사이트에 들어간 다음 블로그 주소를 입력하면 바로 지수가 확인이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더 드리자면 블로그 지수는 내 블로그 레벨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같은 원고를 사용해도 레벨이 높은 블로그에다 그 원고를 쓰면 상위 노출 확률이 올라갑니다. 위에서 말했던 인기글 탭에서는 이 블로그 지수가 차지하는 가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상위 노출되어 있는 블로그들의 지수가 내 블로그보다 높다면 내가 그 키워드를 쓰면 안 됩니다. 그들을 이길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이죠. 혹시 원고나 로직을 너무 잘 맞춰서 노출에 성공했다고 해도 순위가 빨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쌤 블로그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키워드는 선별해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블로그 지수가 어느 정도 되면 유의미할까요? 이제 막 생성해서 시작하는 블로그는 준체 2 수준으로 확인이 될 겁니다. 여기서 키워드에 대한 개념 없이 그냥 글만 계속 쓰고 관리를 했다면 그냥 그대로 준체 2 또는 준체 3 정도의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키워드를 잡아서 글을 꾸준히 쓴다면 준체 5에서 6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만한 정보를 충분히 담아서 꾸준히 쓴다면 말이죠. 준체 5, 6, 최저가 블로그에 비교하면 좀 약해 보이지만 그래도 나름 유의미한 수치입니다. 또 제 경험상 지수를 빠르게 올리고 싶다면 1일 1포스팅을 꾸준히 해서 낮은 키워드라도 상위 노출을 잡아 쌓아가면 좋습니다. 한 달에 10건의 포스팅을 꾸준히 하면서 낮은 키워드를 6개월 이상 잡아봤을 때 지수가 드라마틱하게 상승한 느낌은 좀 덜했습니다. 다만 1일 1포스팅까지는 아니어도 월 20건 내외의 포스팅을 한 블로그들은 그보다는 훨씬 빠른 성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키워드를 잡아가면서 1일 1포스팅을 하는 것이 블로그를 키우는 데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루에 한 개의 포스팅을 해야 된다는 사실보다 키워드를 잡아서 쓰고 외부 유입을 잡아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타겟인데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타겟을 정해야 합니다. 결국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앞에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키워드 중에서 내가 작성해서 잡을 수 있는 키워드를 애초에 선별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고 설명을 친절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3부로 나눠서 제작하고자 합니다.
블로그 관련 정보는 카더라가 진짜 많죠. 이게 참 답답한 게 유튜브 채널 여기저기 가서 긴 영상을 다 보고 고민하고 판단하기에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리고 다른 블로그나 전자책, 유료 강의를 듣기에는 그게 진짜 맞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돈이 아깝기도 하고 뭐 정말 최악의 경우는 사기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입니다. 2023년 블로그 데이터를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발행된 글은 무려 2억 4천만 개고 새롭게 개설된 블로그만 해도 126만 개가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4천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5명 중 4명은 블로그를 네이버를 쓴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유튜버나 강사 딱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블로그 데이터와 정보량은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네이버를 전문으로 하는 광고 대행사 팀장이나 대표가 수십 개, 수백 개의 블로그를 관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관리이지 직접 그 데이터를 분석해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원하는 신뢰도 있는 정보를 주는 분석은 개인이 직접 키운 경험을 바탕으로 팁을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적화 블로그를 키워봤다거나 네이버 인플루언서이거나 하는 경우 말이죠. 저는 이커머스 사업을 위한 마케팅을 하면서 본격적인 블로그 수익화를 접했습니다. 블로그를 활용해서 100건 넘는 체험단을 직접 운영해 모은 데이터를 쌓아왔습니다. 또한 전문직 브랜드 블로그를 직접 관리하며 꾸준히 성장시켜 왔습니다. 500개가 넘는 글을 직접 키워드를 잡아 5개 이상 블로그에 6개월 이상 글을 써왔고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이 성과들은 지난 영상들을 통해 공유드린 바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데이터와 성과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했지만 결국에는 성과가 있었던 것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편의 영상을 통해 블로그 상위 노출을 위한 키워드 선별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영상을 아직 보지 않았다면 앞에 2편을 먼저 보고 이번 영상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속되는 내용이니 그렇게 하셔야 이해가 쉽고 진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지난 내용에 이어서 블로그 상위 노출, 이기는 키워드 선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위 노출을 위해서는 3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판, 무기, 타겟이었죠. 우리가 쌓을 판을 알아보고 우리가 가진 무기를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쌓을 판이라는 거는 내가 잡을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그 결과가 인기글로 나타나는지 스마트 블로그로 나타나는지를 보라 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막 키우는 블로그나 블로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초보의 입장이라면 인기글로 노출되는 키워드를 노리고 글을 쓰라고 했습니다. 내가 해당 키워드로 글을 썼을 때 상위 노출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현재 노출되어 있는 블로그들의 지수를 확인해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 미팅 나갈 때 정우성, 이정재랑 제가 같이 나가면 상처만 가득 안고 돌아올 것이 눈에 뻔히 보이겠죠.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프게도 센 키워드들은 모두 다 최적화 블로그들이 꽉 잡고 있을 테니까요. 아무리 제가 멋지게 꾸미고 좋은 옷을 입고 미팅에 나간다고 해도 정우성, 이정재를 이기기는 힘들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키워드를 각 잡고 4-5시간 동안 글을 정성껏 써도 상위 노출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혹시 정말로 운 좋게 상위 노출이 되었다고 해도 하루 이틀 뒤에 금방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저도 최적 블로그들이 잡고 있는 키워드의 준체 2블로그로 3위에 노출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정말 하루 만에 내려가더라고요. 블로그 지수는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것 같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준체 2로 시작이 됩니다. 꾸준히 상위 노출을 해서 사람들의 유입이 늘어나고 우리 블로그 체류 시간이 높아지면 지수는 오른쪽으로 점점 상승하게 됩니다. 반면 위험한 키워드를 쓰거나 네이버가 싫어하는 광고성, 홍보성 방식의 포스팅, 유사 문서, 유사 이미지를 사용하면 오히려 지수는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댓글로 구독자님께서 블로그가 일반으로 줘야 된다고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해당 업체의 블로그를 제가 들어가서 조회를 해봤더니 안타깝게도 저품질이었습니다. 블로그가 저품질에 빠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분의 블로그는 똑같은 키워드를 제목에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것과 유사 문서, 유사 이미지 등이 네이버로 하여금 아, 여기가 광고성 블로그구나 라는 인식을 줬을 확률이 높아 보였습니다. 결국 네이버는 본인들의 플랫폼 안에 양질의 정보를 공유해주는 크리에이터들에게 가점을 줍니다. 4천만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끝없이 생산하는 이런 포스팅 중에서 진짜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는 작업이 지금 이 시간에도 네이버 알고리즘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 오피셜한 내용은 이미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네이버 오피셜 문서를 보면 C랭크 알고리즘은 블로그의 신뢰도와 인기도를 평가하는 알고리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의 출처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 알고리즘이 가진 힘은 상당합니다. 다음 자료에서 보는 것과 같이 특정 주제에서 블로그의 신뢰도와 인기도가 쌓여 주제별 C랭크가 높아지면 해당 주제와 관련된 검색 결과에서 보다 상위에 나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난 영상들에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키워드를 뽑은 다음에 그 키워드들이 일정 해당 분야에 속해 있는 키워드들이어야 하고 그 안에서 꾸준히 전문성을 가진 글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상위 노출을 위한 3단계 중 마지막 타겟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키워드 목록 수백 개를 네이버 광고, 네이버 키워드 도구를 활용해서 정리해 두셨을 겁니다. 거기에 있는 키워드들 중에서 내가 상위 노출 잡을 수 있는 키워드를 타겟으로 선별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이게 이기는 키워드인데요. 이겨놓고 싸운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예시를 보면서 함께 보시죠. 우측은 지난 1편에서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네이버 키워드 도구에서 키워드를 뽑아낸 자료입니다. 마포구 사무실 청소, 마곡 사무실 청소를 검색해서 얻은 키워드들인데 총 75개의 키워드들이 선택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확실히 잡을 수 있는 키워드만 추리는 방법입니다. 일단 검색량이 높은 순서에서 낮은 순서대로 지금 쭉 정렬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검색량이 낮은 키워드들부터 하나하나씩 잡아서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키워드들은 구매 전환에 직접적인 키워드들이기 때문에 검색량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굉장히 치열할 확률이 높습니다. 먼저 온라인 통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키워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마포구 사무실 청소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검색했을 때 지금 인기글 탭이 나오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가 모바일로 상위 노출되는 구간이고 PC로는 6위, 7위까지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블로그들의 지수를 조회해 보면 되는데요. 지수를 조회할 때는 블덱스에다가 조회를 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블로그들 다 하나씩 들어가서 이렇게 지수를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최적 4로 확인이 되죠. 두 번째는 최적 4, 두 번째도. 다음 세 번째는 최적 2. 네 번째도 최적 2, 다섯 번째도 최적 2, 여섯 번째도 최적 2네요. 그러면 여기는 총 6개의 블로그가 PC로 봤을 때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최적 블로그인 걸로 확인이 되죠. 그러면 이 키워드는 우리가 쓰면 될까요? 안 되겠죠. 이거는 써도 80짜리밖에 안 되지만 이건 써도 우리가 노출시킬 수 없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마곡 사무실 청소가 지금 한 170 정도 되는데 이건 어떨지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곡 사무실 청소라고 검색을 해보고 똑같이 인기글 탭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상업적인 키워드들은 대부분 월 검색량이 얼마 안 되더라도 다 최적불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쓰는 키워드들이랑은 약간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7시간 전에 하나가 올라왔네요. 자, 준체 2가 확인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 자리는 준체 2가 지금 들어가 있죠. 준체 1이네요, 여기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두 자리는 준체 블로그도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는 카페 탭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매번 이렇게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나요? 라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블덱스에 키워드에 키워드 지수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마곡 사무실 청소를 검색해보면 자, 이렇게 뜨죠. 이렇게 뜨면 여기 있는 지수들을 확인을 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준체가 많으니까 잡으면 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웨어이즈 포스트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는 여기 있는 키워드 지수를 검색해서 마곡 사무실 청소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지수가 나오죠. 이렇게 이 사이트에서는 키워드 지수가 레벨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자기 블로그를 검색해보고 내 블로그 레벨이 얼마인지를 알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블로그들을 내가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웨어이즈 포스트 사이트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하나씩 있는데 먼저 좋은 소식은 무료로 이거는 계속해서 쓸 수 있다는 점이고, 불덱스에 이거는 맛보고 이렇게 치면 오른쪽에 무료 플랜은 5분에 한 번만 조회 가능하다고 나오죠. 여기는 좀 빠르고 정확한 대신 5분에 한 번씩밖에 조회가 안 되고, 웨어이즈 포스트는 계속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은 결과가 약간 부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보면 마포구 사물청소 합정동 세교동, 합정동 세교동 청소 잘하는 업체, 여기 지금 2위에 있는 글이 1위로 확인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3위에 있는 글이 2위로 확인되고 1위에 있는 글이 3위에 확인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보이진 않죠. 여기에서 4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상위 노출에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부정확하다. 그래서 내가 시간 별로 없고 무료로 조회를 하고 싶은데 대략적인 그 키워드의 강도, 느낌을 보고 싶을 때 여기다가 검색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넉넉하고 내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불덱스에 일일이 아까 보여줬던 대로 지수를 조회해보는 것이 가장 좋고요. 혹시 유료로 쓸 수 있는 툴을 활용하고 싶다면 블로그 연구소라는 곳에 가입을 해서 쓰면 좋은데요. 그건 대량 분석 기능이 있어서 한꺼번에 여러 개의 키워드를 조회해서 블로그 지수를 정확하게 파악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키워드를 검색해보고 거기에 상위 노출되어 있는 블로그를 확인한 뒤 거기에 나보다 낮은 지수의 블로그가 있으면 이 키워드를 잡아서 글을 쓴다가 되겠습니다. 1부에서 뽑았던 키워드들 중에 불덱스나 웨어이즈 포스트, 블로그 연구소 이런 툴들을 활용해서 이기는 키워드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 글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방법을 모르고 무작정 1일 1 포스팅을 하는 것보다 이러한 방법을 알고 난 뒤에 꾸준히 쌓아가면 블로그의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듣고 너무 많은 것을 해야 하는 것 같아 막막한 느낌이 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은 정말 큰 행운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를 단 10분 정도의 영상에서 모두 알려드렸기 때문이죠. 저의 20개월이라는 시간을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 것으로 흡수하는 것입니다. 저는 1년 넘는 시간 동안 블로그를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분에게 물어보고 저분에게 물어보고 혼자 이것저것 찾아보고 하면서 이 사실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대로 꾸준히 실천하며 지금도 실제 성과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정말 너무 별게 없는 사람입니다. 지난 삶을 돌아봤을 때 사소한 것에 그냥 적당히 만족하면서 살았고 남들에게 착한 척, 싫은 일이 있어도 좀 참고 인내하고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 정말 그렇게 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저도 3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제 인생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라는 사람을 인생의 반려자로 택해서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아내, 너무나 귀한 두 아이들, 그리고 이제는 조금씩 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지는 저희 부모님 그리고 장모님, 마냥 예전처럼 남들에게 휘둘리고 사소한 거에 만족하면서 살기에는 제가 가진 그 책임이 그렇게 가볍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가족들이 이 세상에서 안정적으로 조금은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제가 좀 더 주체적으로 중심을 잡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집에서 책상에서 컴퓨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이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고, 삶을 변화하려고 발버둥을 치기로 마음먹고 지금도 꾸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업,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 소소한 성과들이 쌓였습니다. 혹시 성과와 성공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예전에 어떤 분이 했던 이 말이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아마 주원규 PD님이었던 것 같은데요. 성과와 성공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지 아닌지의 차이다라고 말이죠. 저는 제가 가진 성과를 저와 비슷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도움을 드리면서 저도 더 발전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제가 했던 시행착오를 줄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정보들을 가지고 단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래서 그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그것보다 의미 있는 성과는 없을 것입니다.
그게 진짜 성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오늘 말씀드린 블로그 이기는 키워드 상위 노출 방법이 이것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초창기에 이렇게 구독해 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엄청 큽니다. 유튜브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관심 갖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은 생각보다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구독자님들께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제가 그동안 블로그 할 때 유용하게 썼던 사이트 25개를 모아서 정리해봤습니다. 각 링크마다 앞부분에 뭐 할 때 쓰는 사이트인지 제가 써놨으니까 그걸 보고 각자 일단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드린 사이트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 영상 보면서 참고하셔도 좋고요. 쓰다가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 답글을 드리거나 추후에 영상으로 또 제작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댓글 남긴 뒤에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한 다음에 간단히 그냥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들을 생각해서 많이 전달드릴게요. 이 채널을 통해 함께 소통하는 것, 그리고 구독, 좋아요 너무나 환영입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정보로 계속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이기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